안녕하십니까. 박건진 통합과학 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기출 유형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원, 직권의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분석 한번 해보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문제는 언제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꼭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림 꼭 자세하게 봐주세요. 지금 보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있죠. 어디래요? 대서양이래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밖에 없냐? 해령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령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나이는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게 문제로서 잘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죠. 여기는 어디에 해당돼요? 대서양이죠. 여기는 어디에 해당돼요? 얘는 동태평양 해령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필리핀 해구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어디에 해당돼요? 일본에 해당되겠네요. 이러한 그림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판의 경계래요. 그럼 해령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환단층이 나왔습니다. 그럼 A와 B에서 뭘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나이 분포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선 그려주세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A로부터 B까지 나이를 물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 판 이동과 판 경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줬죠. 해양판의 고지자기 분포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얘는 어떠한 지형에 해당되는지 찾으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뭐 현재 해양판의 이동 방향이 뭐 남쪽과 북쪽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줬다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나이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60이고 여기는 77이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 얘가 다음과 같이 한쪽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나타내 준 거고요. 판 경계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멀었던 지형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일어나는 해령이 있고 해구가 있고 변환단층이 있는 것들을 문제로서 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자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중요하죠. 고지자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항에서도 아마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다 고지자기 문제로 줄 거라는 뜻이고요. 고지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로서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대륙이 어떻게 되냐 분포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륙 이동설이 나오죠.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는 초대륙인 판게아가 만들어졌던 거고 이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현재 대륙의 분포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대륙 이동의 증거로 우리가 백예너가 무슨 말을 했냐?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다. 어디랑 어디예요? 남아메리카. 그쵸? 여기 남아메리카하고 지금 여기 있는 아프리카 있죠. 얘네들의 해안선의 경계를 물어볼 건데 조금 치사하게 문제를 내려면 동서라고 이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어느 쪽이, 동쪽이, 아프리카의 어느 쪽이 서쪽 경계선이 서로 유사하다라고 문제를 줄 거고요.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에서는 이런 메소사우루스 같은 이 화석들이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겹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올 거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에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유럽과 그 다음 북아메리카에 있는 산맥들의 연속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빙하의 흔적 같은 경우에는 이 남극 있죠. 남극이 다음과 같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여기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 빙하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대륙 이동 또한 이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즉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수학자들이 이제 계산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까지만 딱 생각하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1번. 그림은 백예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인 고생대 말의 빙하 퇴적층의 분포, 육상 파충류인 메소사우루스의 화석 산출지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남극 대륙은 고생대 말까지 적도 부근 아니요. 적도 부근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선제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얘네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백예너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멘트를 대륙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멘틀 대류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메소사우루스가 번성하던 시기에 A와 B 대륙은 그쵸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다음과 같이 화석이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디귿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은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나온 이론이다. 그쵸? 지금 보시면 남극이 있는 위치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과거의 초대륙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했다는 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메소사우루스의 화석 분포도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거죠. 대륙 이동설이었어요. 베게너가 주장하였으며 지구가 긴 세월 동안 수축되어 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얘는 대륙들이 이동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선지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론으로 가볼게요. 멘틀 대류설이었죠. 멘틀 대류설 같은 경우에는 멘틀 내부에서 상하 온도 차이가 생기면 열대류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상하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사성 원소가, 그쵸? 동위 원소가 붕괴가 돼요. 그러면 이 붕괴 열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얘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온도 차이가 생겼으니까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멘틀 위에 있는 대륙이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 대륙의 이동이 원동력이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의 기술력을 가지고는 이 멘틀 대류설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한 1920년에서 30년 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시 기술력을 가지고는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해저 지형 탐사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향 측신법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배가 있겠죠. 그러면 배가 밑에 있는 지형으로 뭘 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음파를 쏘게 돼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초음파를 쐈으니까 얘가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왕복 시간을 t라고 놓은 거고요.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놨기 때문에 d는 속력이니까 v, 그죠? 얘 초음파의 속력 v 곱하기 왕복 시간 t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예요. 근데 이 v가 거의 대부분 몇이냐면 1500m/s가 되죠. 그러니까 m/s에다가 세크를 곱하게 되면 미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땅까지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멘틀 대류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대륙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멘틀 대류설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해령이나 열곡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건 대륙이 있는 거니까 해령이 아니라 열곡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구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부근에서는 새로운 섬이 형성된다. 지금 섬 또는 융기부람이에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겠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멘틀을 용융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로 비판받았냐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탐사 기술이 부족했죠. 그리고 그 열이 얼마나 세길래 용융시켰냐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한계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령 중심으로 아직 고지적인 줄무늬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디귿선지 틀린 말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4번 그림은 해양 탐사선의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쵸? 얘를 통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밑이 내려갔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지역이 A 부분에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A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해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해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구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수심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가 10초였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500이었어요. 그래서 나눠주면 5죠. 5, 25, 5, 1로는 7500m가 된다. 기억선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B 구간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해령이라며요. 해령에선 당연히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 C 구간은 B 구간보다 지각이 나이가 많다.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양옆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은 당연히 B 구간보다 지각이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5번은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A와 B 해역이는 각각 해령과 해구 중에 하나가 있대요.
와 8초.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나는 거네요. 해구가 존재하는 거겠죠. 4점이 매우 작네요. 그러니까 여기엔 해령이 있겠네요. 라는 뜻이죠. A 해역에서는 발산 경계가 존재하는 게 맞고요. B 해역에서 가장 깊은 수심이라고 했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500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5, 4, 24, 1은 4, 6000이겠죠? 그래서 니은 선지 맞는 말. 판의 경계에서 해양제가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적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평균 연령은 시간을 봤을 때 시간이 얼마나 평균치를 가지냐, 얘가 더 적냐, 얘가 더 많냐 이걸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론은 뭐냐? 해양제 확장설이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졌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다가 해양이 이렇게 쭉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해구에서 다음과 같이 판이 들어가면서 소멸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했던 게 해양적 확장설입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가 있죠. 고지작이 줄무늬의 대칭성인데 이제 고지작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령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위로 올라올 때 여기 옆에 얘가 쉽게 말하자면 염색을 하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염색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양 옆으로 갈 때 이 염색약이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는데 나중에는 검정색으로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파란색이 있었어.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빨간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빨간색이 이렇게 찍혔겠죠. 이게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딱 찍혔어요. 그럼 그 다음엔 또 누가 찍혀요? 또 그 다음에 또 바뀌어가지고 파란색이 또 찍혔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연속적으로 대칭적으로 이동하는 것 보고 우리가 고지작이 줄무늬라고 하는 거고 해령을 축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는데 당시에 이제 탐사 기술을 우리는 뭐냐? 자력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겠지만 지구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석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이제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석과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을 봤을 때는 한쪽 모양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게 대칭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전에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힌 모양이 된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타내주는 게 고지작의 줄무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해양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인데 방금 전에 봤다시피 해령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양옆으로 간다며요.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해령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두꺼워진다라는 거고요. 이쪽은 퇴적물의 두께가 이렇게 얕다라는 거죠. 조금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더 두껍잖아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이 맨 마지막 밑에 쌓여져 있는 퇴적물의 나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퇴적물의 나이는 어때요? 얘가 훨씬 더 많아진 거고 얘는 당연히 적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가장 위에 있는 퇴적물의 두께이 있는 나이를 물어봤다면 모두 다 나이가 같다라고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 시추선이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를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열곡과 변환단층 같은 경우에는 해저 확장이 일어날 때 열곡이 생성이 돼서 확장 속도 차이가 나타나 변환단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해령이 있고 여기서도 해령이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증가하고 이쪽으로 증가하고 얘도 이쪽으로 증가하고 이쪽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이게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선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변환단층이다 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섭입대에서 진원의 진원 깊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 정도가 진원인데 여기서는 여기가 진원이 깊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과 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때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보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안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해양지각의 연령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연령이 0이래요.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해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양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600km에 해령이 위치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이니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A가 위치한 판과 C가 위치한 판은 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고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A와 C에서 3년분에 그러니까 20cm씩 이동을 한대요.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구해주면 되죠. 900만 년이에요. 900 곱하기
그죠? 만년이라고 했으니까 공이 몇 개 붙어야 돼요? 1, 10, 100, 1000. 4개가 붙는 거겠네요. 그쵸? 3개가 붙는 거겠네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잠깐만요. 제가 써볼게요. 900만 년이라고 했으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죠. 다시 쓸게요. 9, 9,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쵸? 2년 동안. 자, 그 다음에 몇 킬로미터라고 했냐면 600km를 이동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 곱하기, 그쵸? 여기서 킬로미터니까 미터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해주는 거고, 근데 미터에서 다시 또 뭘로 바꿔야 돼요? 센치로 바꿔야 되니까 100을 곱해줘야겠네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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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사라졌으니까 나눠주면은 3, 20cm.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에 보니까 그림은 어떤 해양 부근에 고지작의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정자극기가 되고 이제 해령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을 때 직선으로 이동하며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해령에서 출발해서 여기서는 나이가 지금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나이가 증가하고 여기서부터의 나이가 증가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나이랑, 근데 여기가 지금 잘 보세요. 여기는 이만큼이죠.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증가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찾으래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일단 대칭은 아니니까 얘랑 얘는 대칭이 아니라서 틀렸어요. 그죠?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얘랑 얘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잖아요. 이 나이가 서로 똑같은 부분, 여기 나이가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더 증가한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얘까지는 틀린 거죠. 얘네 둘 중에 하나예요. 야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얘네 둘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서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차이만 보면 되죠. 똑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얘가 더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 보니까 나이가 어때요? 얘는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서 놓고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판구조론은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해서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암석권과 연약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 이제 내핵이 있죠. 바깥쪽에 외핵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멘틀이 있고, 그 다음 지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본다면, 이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부 멘틀이 있는 거고, 위쪽에 이제 상부 멘틀을 조금 더 나눠 본다면, 밑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연약권이 되는 거고, 또 위쪽은 이제 뭐가 되냐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제 고체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고 이 어디에 멘틀의 고체 부분하고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판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곧 암석권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각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멘틀의 일부도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이기는 한데 약간 얘가 액체와 같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멘틀에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대류 이동설은 베게너가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했고, 근데 문제는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다. 멘틀 대류선은 이제 홈스라는 사람이 나타내줬고, 그쵸? 1929년이니까 1930년도에. 그래서 열대류 현상으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거였고, 대류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해양자 확장설은 헤스와 디츠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해당 부분에 고지작의 주문의 대충 구조를 발견했다. 그리고 판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을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그러면 지금 A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암석권, 판이라는 뜻이겠죠? B 같은 경우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멘틀 부분을, 연약권 부분을 이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지각이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B가 연약권을 지금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쵸? 얘가 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왼쪽은 구성 성분에 따라, 오른쪽은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구성 성분이 다음과 같이 핵, 누구랑 누구예요?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물리적 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얘네들의 상태값들인 거죠. 그래서 맞는 성질가 되는 거고, A는 암석권이 되냐라고 했는데, 그쵸? A가 지금 판이니까 암석권이 되는 게 맞고요. 멘틀의 대류는 P, 연약권에서 얘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9번 다음은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이라고 했어요. 가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상대국의 잠수함을 보기 위해서 음영직신법이 개발되었다. 그 다음 비행기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해저암석의 고지자기를 연구하게 되었다. 가하나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과학적 지식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특성이 드러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가 나하고는 이제 서로 둘 다 다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건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얘는 얘도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얘가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용이 됐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둡고 먼지가 날리는 벙에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우주관은 이것도 상관이 없고요. 백인화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주정 바다를 볼 상관이 없었겠고, 상대국의 핵실험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할 표준지진 관측망을 통해 진원 깊이 분포를 알아냈대요. 그죠? 전혀 다른 게 됐다라는 뜻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드디어 고지자기 연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암석석의 고지자기를 측정을 해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하고 자북극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되어져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각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나침판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N극이구나, 여기가 N극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침판을 모양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똑바르게 그냥 수평하게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복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했고요. 그 복각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판에 이동하는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당시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 건데, 그림은 인도 대륙이 이동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위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인도 대륙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냐? 여기랑 속도값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선이 틀렸죠. A 지역에서의 복각은 현재가 3,800만 년 전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여기 A는 이제 0도 근처에 있는데 A 같은 경우에 20도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위도가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복각값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왜요? 어디에 가까울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적도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0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북극하고 잔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90이었던 거고 얘가 플러스 90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0도 있는 지역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딱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45도쯤 위치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딱 내가 서 있어요. 그러면 다음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45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남반구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요 얘는 반대예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그럼 얘가 90도 지역이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들어가는 모양이 나타나면 얘는 플러스 90이다 라고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지역에서 복각은 현재가 3,800만 년 전보다 당연히 크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 선제 맞는 말인 거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현재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냐라고 했는데 해양 생물의 화석은 당연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요?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위쪽으로 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니은은 틀렸는데 맞다고 했네. 그래서 디귿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11번. 그림가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을 측정한 5학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북국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북국의 이동 경로를 겹쳤을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잘 보세요. 얘들 간격이 사실은 어떠냐면 유사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북이라는 건 두 군데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어땠냐면 하나로 얘네들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맞춰줬다 봤어요. 맞춰주고 보니까 이게 한 3억 년 전쯤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의 대륙이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초대륙인 판게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게아 상태였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을 하니까 거기에 찍혀져 있는 모양을 봤을 때 얘네가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자북국은 지질시대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하였냐라고 했는데 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위치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과거에 두 개이던 자북국이 현재는 하나로 합쳐졌냐라고 했는데 자북국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과거에도 무조건 뭐였다? 한 개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과거에 하나로 붙어있던 두 대륙이 분리돼서 이동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거라서 기역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는 게 되는 거고요. 12번 보세요. 그림 가는 지구 자기장. 그쵸?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에서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를 이렇게 한 평면으로 보면 얘가 들어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지금 A 지점에 해당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서 있을 때 여기가 평면이라고 한다면 이걸 돌렸을 때 보면은 나와 같은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C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B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의 A 지역에서 B 지역 쪽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작아지는 건 맞는 선지가 되고요. 가의 C 지역에서의 자기력선의 모습은 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는 다보다 고위도 지역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위도 지역에 해당되니까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그림 어느 해령 부근에 고지작이 분포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지금 정자극기 부근에서 보니까 얘 잘 보세요. 얘가 고지작이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쪽이 뭐가 되냐면 북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남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북쪽이 이쪽을 바라보고 여기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대요. 근데 복합값이 정자극기 때 마이너스 37이고 얘가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냐면 C가 누구보다? B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근데 B하고 A를 비교했을 땐 A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고 A랑 C를 비교하면 자 여기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 다음에 C인 거죠. 그러니까 C가 가장 오래 나이를 먹은 거고 B가 나이가 가장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42였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7이에요. 즉 다시 말한다면 이 판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반구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적도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복각이 작아지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돼요? 역자극기죠. 그럼 얘들 사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37에서 플러스 42 사이의 값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해양제가 생성된 순서는 CAB가 되는 거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A 지점의 고지작의 복각은 그쵸? 플러스 값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역자극기니까 얘가 뒤집어졌다라는 뜻이죠. 해령은 남반구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구 타원체 위에 극의 위치와 내 지점 A, B, C, D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라고 했어요. A와 B에서의 복각이 같네요. 자, 보세요. A에서 자북이 여기고 B는 여기죠. 그러면 얘는 이만큼이 복각에 해당돼야 되니까 B가 훨씬 더 복각이 자북에서 가까우니까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는 A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말이 되는 거고 C와 D에서 복각. C는 이만큼이고 D는 이만큼이에요. C가 훨씬 더 가깝죠, 자북에. 그러니까 복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B보다 A에서 진북에 가깝냐.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갈 거라니까 이만큼의 각도 차이가 나는데 A는 이렇게 가니까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나죠. 따라서 B보다 A에서 진북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거는 디귿선지는 맞는 말이 돼서 얘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판경계와 대륙의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꼭 외워야 돼요. 언제 우리가 외웠었냐면 사실은 통합과학 시간에 한번 외웠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화산이 지금 나타나는 곳이 없는 곳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형은 어떤 게 있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대륙 분포가 이제 변화될 때 초대륙 로디니아는 12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진 게 2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말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고요. 새로운 초대륙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림은 판의 경계와 운동을 나타냈다. 지금 A를 보니까요. 서로 판이 들어와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구가 되는 거고 얘는 스콕산맥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쭉 가서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얘는 지금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B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변환단층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판이 만들어져서 양 사이드로 이동하는 거니까 해령에 해당되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해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지점인가 봐요. 그러니까 열곡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A에서는 주로 스콕산맥이 발달한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B에서는 지진 일어나는 거 맞는데 화산은 안 일어나요. C에서 D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는데 그 다음 D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고 있냐라고 했어요. D 같은 경우에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 E에서는 신발 지진보다는 천발 지진 위주로 나타난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자, 근데 1번에서 A에서는 주로 스콕산맥이 발달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A가 의미하는 게 얘를 스콕산맥보다는 지금 여기서 나타낸 거는 열곡을 준 것 같아요. 열곡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3번으로 저는 맞는 말도 되지만 1번도 사실 맞는 말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판과 판이 서로 지금 만나서 된 거를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스콕산맥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번도 사실 맞다고 해도 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1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태평양 주변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판과 판이 서로 수렴을 하고 있는 곳이죠. 얄루샨 열도가 지금 나타나는 곳이다 라는 거고 B는 동태평양 해령에 해당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구가 또 만들어졌죠. 페루칠레 해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A 부근에는 호상열도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C 부근은 스콕산맥이 발달하는 거 맞습니다. B는 멘틀대로의 상승부니까 신발이 아닌 천발 지진이 나타난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증가하는 게 맞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그림 가운나는 경계 부근에서 관측된 지진의 진원 분포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이 진원의 깊이가 깊으니까 C 쪽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의 밀도는 가보다 나가 당연히 더 크니까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죠. B 부근에서 열곡대가 아니라 해구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었기 때문에 니은선지 틀린 말인 거고 화산 활동은 C 지점보다 A 지점에서 당연히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된다라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8번 볼 건데 대륙분포의 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고생대 말에 뭐가 만들어졌다? 판게아가 만들어졌다를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는 현재고 나는 2억 년 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로부터 약 2억 년 후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대서양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대서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좁아진 것 같아요.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가 지금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남극 대륙의 기온은 현재보다 온난해질 것이냐라고 했는데 남극 대륙 자체가 이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 온난해지는 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지구 전체의 해안선 길이가 현재보다 길어지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합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길어지기보다는 얘는 짧아질 것이다 라고 해주는 게 맞는 말이라서 2번이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나다라는 약 2억 4천만 년 전 이후 대륙의 분포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판게아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1번이겠네. 그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조금씩 이제 분리가 되는 모양이 나타나야 되니까 얘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현재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요 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오래된 거부터 순서대로 나타나면 다, 그 다음에 나, 그 다음 가, 그 다음 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진 틀린 말. 대륙의 이동은 멘틀 대류와 플룸의 운동 때문에 나타난다. 아직 우리가 플룸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플룸의 이동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다와 같은 초대륙이 형성이 될 때, 판계가 만들어질 때 대륙 간 충돌로 스콕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어디요?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칼레도니아 산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움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1단원에서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문항들 위주로 우리가 봤는데 특별히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셨으면 하는 거는 복각과 관련된 문항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